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주말에는 행정법 강론이죠. 자, 오늘도 강론 문제로 찾아왔습니다. 주말엔 행정법 강론 5월 31일 진짜 5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오늘 25년 경찰 간부 문제 살펴볼게요.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정부조직법이죠. 권한의 확장 부분, 권한의 확장 파트에서 제가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자 볼게요. 행정권한 위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틀린 지문을 골라보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일단은 권한의 위임 위탁인데요, 살펴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정부조직법이죠. 법상 권한의 확장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신의 권한 해갖고 행정처의 권한은 고유 권한 범위가 있는데, 이 권한을 청, 장, 이런 분들 그런 권한을 확장하는 거죠. 내연, 외연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 그럴 때 위임, 위탁 이런 말을 하고요. 내부에서 권한을 이렇게 할 때는, 이럴 때 위임 위탁이 아니라 내부에서는 내면으로 외연으로 확장하는 게 위임 위탁이고요. 내면에서 서로 이렇게 조금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여기는 내부 위임, 기관, 위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권한의 확장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이고요. 자, 일단은 위임 위탁은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이게 권한, 행사 권한, 외연 권한, 권한의 이전이 생기기 때문에 권한의 이전이 생기지, 그렇다 해서 권한의 근거가 이양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위임 위탁을 했다가 사무 목적이 달성되거나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 다시 권한을 드릴 수 있어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적 근거를 두고 권한의 이전이 생기니까 넘기는 걸 위임청이라고 하고 받는 걸 수임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임 위임 관계가 위아래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면 이게 일반적으로 위임이란 말을 쓰고, 이쪽으로 가면 위탁, 주로 왜 그러냐면 전문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넘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위임이란 말을 쓰지 않고 위탁이니까 수탁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런 위탁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에게 넘길 때는 위탁. 그 다음에 위아래 관계에서 국가기관의 청이 달라질 때, 그럴 때는 위임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임청이 결국 권한 행사청이 됩니다. 행사청. 그러니까 행사청이 되니까 여기에서 청의 이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소송의 상대방도 바뀝니다. 왜? 권한 행사의 담당청이 바뀌었으니까, 수임청으로 바뀌었으니까 소송 상대방도 이렇게 수임청으로 바뀌어요. 위탁도 마찬가지고요. 수탁청으로 바뀌어요. 하지만 그에 반해서 내부임, 기관임 같은 거, 특히 내부임에서 문제인데, 기관임은 따로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내부임은 전결, 대결 이렇게 나눠요. 일시로 한번 일을 시키는 거고, 이거는 조금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거죠. 휴가철 같이. 그러다 보니까 대결을 했으면 그 사람이 대신 결제하고 항상 결제자에게, 권한자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전결은 딱 특정 사무만 대신 가서 하고 오라고, 그래서 심부름 시키는 거죠. 이럴 때는 전결이나 대결을 하면 결국 권한자의 이름을 써야지, 일을 하는 한마디로 내부임을 받은 자가 자신의 이름을 하면 안 돼요. 위임 주체, 사무, 주체, 명의로. 여기는 명의자가 바뀌고 여기는 명의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전결 대결을 시켰는데 전결자가 자신의 명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권한 없는 자의 행위가 되고요. 만약에 전결자가 전결하는 하급 행정청이 전결을 받은 바가 없는데도 전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유효가 돼서 취소 사유 정도밖에 안 돼요. 왜? 어차피 일을 시켜서 전결자가 대신할 수 있는 건데, 대신 일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서 했다? 그거는 이름은 똑같이 위임청의 이름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유효합니다. 무효가 안 돼요. 하지만 전결자가 전결의 위임 없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그건 무효 사유가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조금 그렇게 해서 소송 상대방과 누굴 소송 상대방 할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결의 전결은 일을 시킨 행정 주체 명의로 소송 상대방이 되지만 위임이나 위탁은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지문에 명의가 보이면 그런 거 관계없이 명의자랑 소송한다는 게 가장 우선합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지문에 명의라는 청이 보이면 그 명의청을 상대방으로 소송 상대방이 된다는 거.
이렇게 되고요. 물론 여기에 비용 같은 거 남에게 일을 넘기거나 일을 시킬 때는 당연히 비용을 줘야죠. 위임위탁을 한다 해서 일만 넘겨요? 안 돼요. 비용도 다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전가가 아니라 넘깁니다. 그 비용 없이 어떻게 남한테 일을 시킨다? 말도 안 돼요. 정결대결도 마찬가지고요. 자, 행정권한은 위임에 관한 위임 등이잖아요. 위임위탁, 전결, 대결,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에 따라 특정한 행정권한 위임이 있는 경우 이항은 아니고요. 그러면 요거는 권한의 위임이 있으니까 넘어갔다는 얘기죠. 사무 권한 행사는 수임청에게 이전되고 수임청은 스스로 책임하여 사무 권한을 행사하고 소송 상대방도 수임청. 옳은 지문 2번 행정권한의 내부임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률의 위임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니에요. 법률 위임 없어도 돼요. 자, 그다음에 행정관청이 내부적 사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청에게 해당 권한을 행사케 하는 거. 뒤는 맞는데 이게 뭐 위임이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아닙니다. 내부임은 법적 근거 필요 없거든요. 3번 내부임의 경우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하면 안 되죠. 자, 행사하였다면 처분청은 위임관청이 되고 항상 명의, 만약에 이거 없어도 명의가 써있으면 명의자랑 소송하는 거예요. 처분의 취소 무효 기록을 보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을 삼아야 된다. 맞는 질문. 네 번째, 행정관청의 내부의 사무 처리 규정인 전결 규정에 위반해서 원래 전결권자가 아닌 보조기관이 처분권자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다면 일단 무효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일단은 유효하다. 맞는 지문이네요. 아시겠죠? 이렇게 만약에 이걸 전결권자 행사는 그 당의 행정청의 이름으로 하면 명의로 하면 그건 무효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답이 2번이 틀린 지문이 딱 나온 거죠. 어렵지 않죠? 저랑 같이 하면 돼요. 내일도 우리 강론으로 같이 배워. 정인영과 함께하면 강론도 보인다.